두 번째 시간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달러를 이해해야 돼요. 달러를 이해하려면 유대인을 이해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이해가 되면 그냥 미국 주식 막 투자하고 싶어져. 그냥 쉽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게 좀 복잡한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쉽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미국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이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무자비하게 밟힌다. 유대인의 달러 패권과 로스차일드가의 비밀. 미국 주식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 10년 후 10배 성장할 산업, 10배 상승할 종목.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역사를 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주요 역사를 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알아야지. 지금 예를 들면 2020년 팬데믹 때도 주가가 그렇게 폭락할 때 역사를 알면 과거 주식이 어떻게 움직인 이런 사건에 주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면 최저점에서 V자 반등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 워렌 증권 에드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박제해놨어. 2020년 3월 18일 날 역사적인 V자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제가 박제해놨습니다. 워렌 TV나 워렌 증권에도 유튜브 채널이 가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공황이 있었죠. 1929년 10월 며칠 날 대공황이 있었고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어요. 자, 대공황이 오면서 미국이 다 초토화되고 유럽 전역까지 다 굶어 죽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던 중에 2차 세계 대전이 터졌네요. 2차 세계대전 전 유럽이 전화에 휩싸일 때 미국에서는 신났지. 그 대공황에 힘들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수품을 대고 군수 물자 있죠? 무기를 만들어서 유럽에 대고 그러면서 미국 내 산업이 막 최대의 화랑기를 이런 거야. 무기 만들어서 팔고 군수 물자 만들어서 팔고 식량 만들어서 통조림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죠. 그러던 차에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 미국이 주요국 44개국 재무장관을 초청을 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 야, 유럽, 영국 특히 완전히 다 큰일 났잖아. 런던까지 폭격을 했으니까 독일군이.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통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 간 결제가 필요한 거를 기축통화라고 해요. 국가 간 결제에 사용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달러를 기축통화하자. 영국 파운드 너들 인플레이션 너무 커서 저 화폐로서 가치가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지 않느냐. 그 대신 우리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진 않을게. 금을 보관한 만큼만 찍어낼게. 그걸 금본위제라고 하죠. 왜 그래야죠? 자기들이 달러를 갖고 야 금으로 바꿔줘 그러면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 정도니까 금을 보관한 만큼은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거야. 그 달러를 영국이나 프랑스가 달러를 갖고 있다가 미국이 못 믿겠어. 그럼 그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면 금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금본위제 달러입니다. 이거를 하자고 해서 이게 실행이 돼요. 브레튼 우주제. 그래서 이게 인 골드 코인 그래가지고 금본위제 화폐 20달러짜리야. 옛날에 브레튼 우주 체제로. 이게 뭐예요? 달러 패권의 시작이야. 달러 중심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브레튼 우주 체제로. 이전까지는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동량이 커지고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한데 금은 유한하잖아요. 금은 제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달러가 더 찍어낼 수 없는 거야. 미국에서 근질거리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해버려.
외국의 달러와 금교환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 보유고가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닉슨 대통령은 1970년 8월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해.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효과를 시너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항을 짓는다고 할까? 공항을 지으려고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에서 윤정기를 찍어서 돈을 줘. 예를 들면 1조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면 30년 만기 1조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을 주면 한국은행에서 윤정기 돌려 돈을 찍어준단 말이야. 이 돈을 갖고 공사를 할 때 돈을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인부들 인건비도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아서 처자식이 먹여 살리면서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30년이 흘렀어. 그럼 정부에서는 1조를 갚아야 되잖아요. 1조를 갚는 게 아니고 새로운 1조짜리 채권을 받고 대안하고 끝내버려. 이게 뭐라고요? 시니어리티 효과. 자국 화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달러가 만국에 쓰이는데 우리나라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 쓰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시니어리티 효과가 없다고. 예를 들면 월남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참전을 했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 참전한 조건으로 한 달에 10달러 정도 급여를 줬어요. 지금 계산하면 100얼마나 200얼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 가서 싸우면서 월급을 10달러씩 받았단 말이야. 그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 살린 데 썼겠지만 그 돈을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옥수수 농사지어서 팔아서 번 돈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서 번 돈으로 줬을까? 아니면 윤정기 돌려서 찍은 돈으로 줬을까? 그냥 미국 윤정기 돌려서 찍은 돈을 준 거야, 그 돈이. 그게 뭐라고요? 시니어리티 효과. 그 시니어리티 효과 때문에 그냥 아예 군번제를 폐지해버리면 이때부터 미국은 시니어리티 효과가 무한대로 팽창돼 버리는 거야. 이때부터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걸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근본이체 폐지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은 이 효과를 가장 먼저 간파한 워렌 버핏이. 이 사람이 이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았어.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에 오래 장투하는 걸 택합니다. 그게 코카콜라야. 코카콜라를 투자한 이유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냥 간단해요, 그냥. 그랬더니 정말 안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가 748주가 됐다니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가 벌어지는 거지. 군본이제가 폐지되면서 달러가 강화됐겠죠, 필요성이. 그 다음에 1차 오일 쇼크는 73년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동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공격 들어갔어. 요번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안 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뭔가 위험해. 그래서 미국에 쫓아갑니다. 미국에 쫓아가서 제발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가 붕 날라와서 사우디하고 협약을 맺어요. 야, 너 사우디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 대신 4차 중동 전쟁은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대신 보호해줄 테니까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자. 이런 저거를 맺어요. 협약을 맺어. 자, 석유 달러화 결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맺은 비공식 계약의 근거 국제 원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해요. 이러니까 달러로만 거래하니까 달러 수요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달러 수요가.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윤적이 찍어내면 원유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니어리티 효과가 무한대로 또 팽창하는 거야, 이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 단계 더 나가봅니다. 자, 73년 초 배럴당 2달러 되던 게 1년 만에 배럴당 11달러로 5배 급등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달러를 팽창하기 위해서 또 한 게 뭐냐면 중국을 개방시키는 거였어. 중국이 사회주의로 폐쇄되면서 온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힘들 때 그때 핑퐁 외교를 핑계로 중국이 개방하는 거야. 71년 3월 일본 나고야에서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중국 측이 미국 선수단을 초청을 하고 미국 선수단이 중국 가서 게임을 하고 이때
같은 해 7월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을 극비리에 방문해서 2월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고 79년에는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흥묘백묘론을 주창합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고기만 잘 잡으면 돼. 사회주의 경제 체제든 자본주의 경제 체제든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새로운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정경 분리하는 이런 새로운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개방되니까 어때요? 중국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수출만 했을 거 아니야.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면서 달러가 또 왕창 늘어나는 거야. 달러 패권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프라자 합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뭔가 저걸 받아야 되잖아.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6.25 전쟁이 터지네. 6.25 전쟁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 혁명이 막 밀리고 내려오니까 한반도를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어 16개국들이 참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병참이야. 미국도 실어 올라니까 너무 힘들어. 일본을 이용한 거죠. 6.25 전쟁을 한 병참 기지로 전범이라는 면제부를 준 거야. 그때부터 일본이 살아나면서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장악하게 돼서 미국이 무역 적자에 막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 동경에서 TV를 틀면 하와이 땅 팔라는 광고가 뜨고 막 그랬어요. 이 당시에 80년대 이 당시에 영화를 보면 사무라이가 꼭 나와. 닌자가 꼭 나오고. 요즘 영화, 헐리우드 영화 보면 뭐가 꼭 나와요? 중국 사람이 나오고 중국 우주인들이 꼭 나와. 자본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인수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일본은 기고만장하고 미국은 점점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1985년 9월 22일 미국 프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서 기축통화의 달러 가치 상승이 세계 경제가 꼭 필요하다는 명제를 갖고 일본 에나하고 독일 마르크와 평가 절상을 유도하면서 달러의 강세 현상을 바꿔주는 달러 약세로 전환해주는 요청을 해서 프라자 협약을 맺어요. 이게 사실은 협약이지만 강제 협약이죠. 왜? 독일하고 일본은 전범 국가였거든. 크게 끝나자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장기 경제 침체로 빠져들고 미국은 이때부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역시 또한 달러 패권.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달러 패권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 하반기 되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업들 있죠. 피치, 무디스, S&P 이런 데서 국가 신용도 평가에 외환 보유고를 포함시키는 거야.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IMF 경제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건 신용도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 국가들은 신흥국들은 뭘 해야 돼요? 외환 보유고가 늘려야 되는 거지. 달러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달러가 더 확산되잖아. 달러 만세 이러는 거지 또. 이렇게 이런 절차를 또 이 당시 저런 얘기도 있었죠. 양털 깎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국 달러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야. 그렇지만서 전 세계가 달러 패권하에 놓이게 됩니다. 달러 패권하에 놓이게 되면서 그러면 미국은 달러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행복하게 해줘. 잘 살게 해줘. 뭐 지원도 해줘. 근데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면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무자비하게 밟힌다. 이런 원유 대금 달러 결제 중단, 베네수엘라 탈달러 시도, 원유 300만 배럴 또 위안화 거래. 이렇게 되면은 미국, 이란, 베네수엘라 숨통 끊기, 이란에서 베네수엘라 간의 휘발유 압수.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때부터 악의 축이야 그냥. 왜? 달러의 권위를 지켜야지 미국이 영원히 잘 나갈 거니까. 하면
그때부터 그냥 이란도 악의 축이었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왜? 달러의 건의에 도전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트럼프 때부터 막 목에 숨통을 쥐고 시진핑 숨통을 쥐고 몇 달짝 흔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야? 신장 위구르 인권 갖고 얘기하고 뭐 홍콩 노란우선 갖고 얘기하고 대만 얘기하지만 사실 뭐예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라고.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그게 미국의 근데 달러 패권 지키기 위한 거라고 절대 말 안 해. 너들 인권 유린한다는 거지. 신장 위구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더군다나 미국은 디지털 화폐 난립하면서 통화 패권 둘러싼 미중 신냉전이 시작됐다. 달러의 건의가 무너지면 미국의 경쟁력은 세상에 대한 지배력도 무너지는 거니까. 하지만 달러만 그 달러의 건의만 지킬 수 있다면 전 세계는 미국에 꼼짝도 못해. 우리나라도 꼼짝을 못하지만 심지어 다 꼼짝을 못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달러 건의에 도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스위프트라고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에스크로 계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페이에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사는데 이 업체가 물건을 내가 제대로 보내줄지 모르잖아. 그래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이버에서 내가 결제한 돈을 쥐고 있다가 내가 물건을 제대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그때 업체한테 돈을 넘겨주잖아. 이게 건설업에서 주로하는 에스크로 계좌라는 거야. 이걸 전 세계 스위프트라고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 209개국의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해서 데이터 메시지 전송을 돕는 비영리 법인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정보 통과 관련된 것을 그래서 스위프트를 통해서만 달러로 결제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신용장도 필요 없어. 그냥 스위프트에 밀어놓으면 저쪽에서 받았다고 하면 스위프트 돈을 달러를 줘. 그대로 안 줘. 그냥 네이버페이 생각하면 간단해.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원인이 뭐예요?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걸 자기들이 통제 관리하려고 만든 거야. 그냥 달러의 흐름을 깨뜨리려고. 근데 이유는 뭐라고 됐어요?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흩어지니까 추적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은 거야. 모든 국가 간 결제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해라. 알고 봤더니만 200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에 의해 미국 CIA가 9.11 테러범을 추적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폭로. 이때 뽀록 난 거 처음부터 알았던 거지 얘들은. 이 또한 뭐예요? 달러의 거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전 세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